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UBC 울산방송이 중계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현정택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후보자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출마했는지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울주군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어디로 향하면 좋을지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7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울주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또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토론회는 TV뿐만 아니라 U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의해 울주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이 후보자 또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초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질문의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를 추첨에 따라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시욱 울주군수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김시욱입니다. 국민의힘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울주군수 후보 이순걸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긴장도 좀 되실 텐데 주어진 70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후보자의 양력을 유권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 순서는 기호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기호 1번 김시욱 더불어민주당 울주군수 후보. 1980년 9월 28일생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이며 울주군 의회 의원입니다. 기호 2번 이순걸 국민의힘 울주군수 후보. 1961년 5월 20일생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토론의 진행 방식을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는 시작 발언을 하고요. 두 차례의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후보자별 공약 검증 토론 후에 자유주제의 주도권 토론이 2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 순으로 오늘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공평한 시간 배분을 위해서 답변 시간과 발언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 모두 제한된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론이 진행될 때마다 그 순서에 맞는 규칙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지요. 먼저 오늘 토론회 첫 번째 순서 시작 발언 시간입니다. 1분 30초씩 발언하시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시욱 후보자부터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단일 후보 김시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대를 향한 비난보다 울주의 미래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순걸 후보님의 지난 4년을 폄훼하거나 부정하기보다 울주군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쓴소리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군의원으로 일하며 울주가 가진 가능성과 동시에 멈춰버린 행정의 한계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울주는 전국 군단위 최고 수준의 재정을 가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수천억의 예산이 쓰이지 못한 채 잉여금으로 남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도로와 교통, 청년 일자리, 복지와 교육의 변화를 기다리는데 행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의지와 책임감 있는 행정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멈춰버린 울주를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국민 중심의 정상 행정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 김시욱은 젊은 패기에 경험을 더했습니다. 울주를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살아나는 울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순걸 후보자 시작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울주 군수 후보 이순걸입니다. 울주군의 미래 100년을 오늘 토론을 잘 지켜보시고 저 이순걸을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성과와 앞으로 약속을 선거 공약 책자에 알차게 담아 두었습니다. 특히 합계 출산율 1.1명, 고용률 울산 1위, 분리병원 건립, 광역철도망 유치, KTX 이음 남창역 정차, 구형근린공원 조성 등 정말 많은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또 국민들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행복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1,000원의 아침밥과 교통패스, 중장년 새출발 지원금 100만 원 등 체감형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검증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께 원하시는 지역 현안을 진심으로 담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이순걸은 살기 좋고 행복한 울주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두 후보자와 저는 같은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시간을 잘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후보자에게 두 번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모두 울주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주군은 KTX 역세권과 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 외형은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받지만 정작 교육, 문화 인프라는 부족해 청년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의 교육, 문화 인프라는 울주군의 교육, 문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후보자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천년의 아침밥, 또 교통패스와 울주른 자기 주도학습센터 등으로 우리 학생이 떠나지 않는 울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는 도농통합 지역 특성상 도심에는 과밀학급, 농촌은 폐결하는 복잡한 다양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청소년 학습 공간 부족 문제 등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학생들은 물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년들도 떠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꿈을 이루는 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약속드렸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 1,000원의 아침밥, 중고등학생 50만 원 교통패스, 초등학생 간식 지원,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울주른 도입, 자기 주도학습센터 설립, 공공 스터디 카페 확충 등으로 울주의 교육을 인프라 대폭 확충을 하고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분야에는 방구천 세계안각화센터와 울주 예술의 전당 설립, 군립예술단을 창설을 하고 범수의 영화관을 만드는 등 그간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힘썼지만 아직 수도권 등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이 목말라 있는 우리 청년들이 유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약들을 이행하여 울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천억 청년성장펀드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울주를 만들어 청년을 유입시키겠습니다. 지역 정착하기 위한 조건은 일자리와 주거 공간입니다. 청년성장펀드 창업. 네, 2분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같은 질문에 대한 답 김시욱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울주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울주군 교육협력 지원 사업은 동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잉여금은 매년 3, 4천억 규모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돈이 없는 울주가 아닙니다. 행정의 의지와 철학이 없었던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 했습니다. 수천억 예산이 금고에 잠자는 동안 많은 학부모님들은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걱정하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멈춰진 행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청년들의 미래가 방치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멈춰버린 울주 행정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울주 행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끊는 무책임한 행정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지방 정부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저 김시욱은 금고에 잠든 돈으로 교육, 문화 정책을 군정의 핵심으로 두겠습니다. 우선 울주교육지원청을 신속히 유치하겠습니다. 울주의 거대한 면적과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주교육복지재단을 신속히 설립하여 단순 장학 사업을 넘어 입시, 진로, 직업,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울주형 교육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량고 신설을 강력히 지원하고 학생 밀착형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울주는 예산을 쌓아두는 군정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군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울주 행정, 저 김시욱이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예,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대책 답변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울주군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 간 복지 인프라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넓은 지형 탓에 교통도 불편해 기존 노인 돌봄 체계로는 앞으로를 대비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두 후보자께서는 울주군의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울주 균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2분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시욱 후보자 답변하시죠. 네, 지금 울주의 가장 심각하고 뼈아픈 현실은 고령화입니다. 특히 면단위 지역의 지방 소멸 위험도는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의 멈춤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창의성 부족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 예산을 가진 울주군인데도 복지는 늘 다른 지자체 뒤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전시성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쏘아부으면서 정작 국민들의 팍팍한 삶은 외면해온 것이 지난 4년 울주 행정의 민낯입니다. 복지는 단순히 지원금 몇 개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 김시욱은 예산만 낭비하는 낡은 방식을 버리고 돌봄, 교통, 의료, 일자리가 하나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울주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서비스, 교통체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려 사회공헌형 지역 일자리로 연결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못지않게 아이 돌봄 역시 우리 울주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육아의 무게를 덜 수 있도록 행정이 전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주거가 해결되면 떠났던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울주로 돌아옵니다. 어르신 복지와 아이 복지는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울주의 미래를 지키는 하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금고에 잠든 예산을 깨워 국민의 삶을 돌보겠습니다. 멈춰버린 울주 행정, 저 김시욱이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순걸 후보자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울주군은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은 더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 소외, 빈곤 문제라든지 고독사와 같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또 사회복지비 예산에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응하여 어르신 돌봄, 건강, 일자리, 여가, 공동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AI 기반의 능동형 돌봄 서비스 구축입니다. AI, ICT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음성 대화, 필요시에는 상황 전파 및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결합된 능동형 돌봄 체계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근로활동을 통한 사회적 유대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지원 기관 확충을 통해서 연 4,000명의 일자리를 5,000명으로 정액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우리 울주군은 모든 어르신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과 또 50대 이상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시행해 왔습니다. 향후 전 국민에게 치매 진단비를 지원하여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형 통합봉합 서비스 특화 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겠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일상 통합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방문, 의료, 퇴원 환자 지역 연계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화에 대한 두 후보자의 진단과 대책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후보자의 전체적인 공약과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연속해 두 차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에게 2분 동안 공약 발표 시간을 드릴 건데요. 이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가 30초간 질문을 하고 다시 공약을 발표한 후보가 2분간 답변하는 시간을 두 차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순걸 후보자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울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를 조성하여 출산율 2.0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마련 이자 지원을 확대를 하고 아이 한 명당 출산지원금 2천만 원을 지급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임산 출산 육아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울주 청년 펀드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추진을 하여 청년 인구 유입, 기업 유치, 미래 성장 투자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융합 특구와 유밸리 산단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형 산단을 조성하여 임기 중 좋은 일자리 5만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1,000원 아침밥, 교통비를 지원하고 범서업을 시작으로 해서 권역별 자기 주도 학습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온라인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 울주런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은 교통물류 중심지, 중부권은 의료교육 중심지, 남부권은 첨단산업과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두텁게 추진하겠습니다. 전 생애를 나누는 촘촘한 복지망, 공공보건 의료체계 혁신, 어르신 효도 이용권 정해, 위기 가구에 대한 직권보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장년 은퇴자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새 출발 패스를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울주 국민의 건강 정진을 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울주군의 K파크 골프의 메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버스형 콜택시 도입과 전 지역의 도시가스 상수도를 조기 공급하여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올리겠습니다.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하면 되나요? 네. 제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2022년도에도 아마 후보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4년 동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왜 지금 와서 또다시
공약을 하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뭐 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 선거 때 8대 때 공약으로 내세운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약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우리 울주군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 지금 이제 공공사리원 조리원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성으로 좀 지원해달라 하는 어떤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후조리원은 친정곳이라든지 또 케어해줄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산후조리원에 입소를 해야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는 방법을 요구를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그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했는데 앞으로 2.0 시대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방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산의원 조리를 공공으로 다시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은 2분간 하실 수 있는데 1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울주군이 지금 이제 우리 1000명 우리 지금 1.0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역으로 우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우리 울주군이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출산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있는 복지 시책이라든지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시스템이 다른 지역 단체보다는 좀 더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의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는 계기를 삼아서 계속적으로 우리 출산율을 2.0 시대로 우리가 울주군이 선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모든 공약들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30초 동안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분 동안. 제가 그러면 요즘 그 후보님께서 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 중고등학생 1,000원의 급식에 대해서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매년 수천억 잉여금이 남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뭐 1,000원이 아니라 무상으로도 충분히 재정적으로는 가능한 지자체입니다. 근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런 의견 수렴을 해본 공약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공약이니만큼 어찌됐든 이제 공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여론 수렴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우리 1,000원의 아침밥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한 4만 명 정도의 어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요즘 입시로 인해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래 하다 보니 아침 늦잠도 자고 해서 일어나면 또 부모들이 또 이렇게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 해서 출퇴근할 때 애들 밥 먹인다고 상당히 고생도 부담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서 우리가 아침밥, 1,000원밥을 제공해서 지금 이제 울산대학교라든지 준해대학교라든지 하고 있는 대학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좀 접목을 해서 함으로써 우리 교육비 부담도 줄고 또 부모들이 아침에 어떤 애들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뭐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000원의 아침밥은 지금 이제 우리 울주군 관내에 부모님이 호응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이 공약은 잘했다라고 저희들 격려도 많이 해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고등학교 해보고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연장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뭐 울주군 예산이 많이 남아가 뭐 금고에 저거 한다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율비나 계속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우리 김시우 후보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돼서 우리 울주군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건강해지는 그런 울주군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이번에는요. 김시욱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또 같이 2분 듣고 답변이 오가는 순서입니다. 2분 발표하시죠. 네, 저는 이 세부 공약은 공보물에 잘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을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순걸 후보님도 같은 공약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보물을 좀 꼼꼼히 봐주시고 제가 대표 공약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1호 공약은 군민예산 환원제입니다. 이 군민예산 환원제는
단순히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울주군의 낡은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울주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을 가지고도 매년 3천억, 4천억 규모의 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각 부서가 예산이 나오면 질타를 받을까 봐 소극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사업들은 9월쯤이면 긴급사업 예산만 일부 남기고 사실상 예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10월부터는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신청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오고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도 실제 사업은 3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이 6개월 가까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특별한 긴급 사업이 없으면 남겨뒀던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도 갈고 이러고 있습니다. 반면 군 금고에는 돈이 계속 쌓입니다. 지난 울주군은 예산을 쓰기 위해 대형 토건 사업과 보여주기식 사업을 반복했고 그 결과 지금은 1년에 공공시설 운영 적자만 매년 500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예산 구조의 악순환이 울주의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만 바꿔도 울주는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눈치 보지 말고 남겨도 되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막 쓰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 삶에 필요한 사업을 미루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 30초씩 2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우리 김시욱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울주군이 나름대로 재정적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돼 있고 또 충분치는 않지만은 매년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또 예산 심의도 하고 또 결산 감사도 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졌는지를 늘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예. 우리 김시욱 30초 이 규칙이라서요. 예. 질문은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2분의 시간이 어쨌든 네. 주어집니다. 제가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게 2025년도 울주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앞으로 2026년에도 잉여금이 800억, 27년에도 800억, 29년에도 800억, 앞으로 4년 동안 3,200억 원이 남는다라고 이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잉여금이 있으면 제가 그냥 잉여금을 지역 화폐로 환원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은 악순환이 되는 게 이 잉여금이 남다 보니까 잉여금을 남기지 않고 중앙정부의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대형 사업을 100% 군비로 300억, 500억, 800억 되는 사업을 국민 공론화 없이 거침없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남는다고 중앙정부의 페널티를 맞을까 봐 막 쓰는 이런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북 김제시는 저희보다 재정 자립도가 훨씬 낮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저희보다 훨씬 낮은 지역에서도 2022년도에 1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 50만 원 순세계 잉여금과 이런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돌려드렸고 그리고 소상공인들께서 만족도가 90% 이상입니다. 지역 내에 돈이 선순환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니까 국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산이 남는다고 대형 사업을 이제까지 울주군에서는 500억짜리 사업도 100% 군비로 진행했습니다. 중기지방 투자 계획 심사를 받지 않고 행정에서 결정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업들을 다 아끼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 김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 자립도가 30%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30초 쓰시면 됩니다. 예, 우리 김시욱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료에 의하면 정보 자료에 의하면은 언론에 보도된 거나 SNS를 통해서 공개된 김시욱 후보님의 공약을 저도 여러 가지 한 31건 정도를 읽어봤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이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군비가 얘가 잉여금이 많이 남고 이래 한다는데 건고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고에 남아 있는 예산이 없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제껴 놓더라도
지금 이제 그 우리 군민 중에 1인당 150만 원씩 환원한다라고 이제 네. 김식 의원님이 자신 있게 지금 네. 공약을 내셨는데 군민 예, 1인당 시간이 다 돼서 네. 다시 2분 네, 답변하시죠. 제가 뭐 감사합니다. 또 설명 주실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제시는 인구 8만입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10%가 채 안 됩니다. 저희 울주군은 재정 자립도가 30%입니다. 그리고 재정 자주도 자체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군수님께서 편성하셨지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1년 예산 중에 1조 5천억, 6천억 되는 예산 중에 저희가 고정 지출은 8천억 가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재량 지출이고요. 그 재량 지출은 우리 단체장이라든지 의지에 따라서 집행되는 거고 또 의회에서 심의는 하지만 실질적인 단체장이 절대적인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저희 2023년도인가요? 이 후보님도 기억나실 텐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남긴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꼼수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80억 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립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결산상 잉여금이 5천억이 넘었고 순세계 잉여금도 3천억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3천억이 넘는 거를 그 많은 예산들을 김제와 같이 울주 국민들에게 공론화해서 환원을 시켜드렸으면 그런 3천억이라는 돈이 지역 화폐로 해서 지역에서 돌면 경기가 살아났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대형 사업을 해야겠다, 앞으로 할 것이 있다 이런 이유로 예산을 통합재정 안정기금에 넣어두셨거든요. 심지어 그때 의회에서 질타를 할 때 앞으로 대형 사업은 이런 걸 하겠다라는 리스트까지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남아서 중앙정부에 페널티 맞는다고 허투루 대형 사업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결산상 잉여금이 뭐 3천억, 4천억 수준이지만 그런 대형 사업을 허투루 안 하면 충분히 그거보다 5천억, 6천억 되고 김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약 검증 토론이었습니다. 치열한 상호 검증을 위한 예열을 두 분이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방식의 상호 토론의 시간입니다. 두 후보자께 각 6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6분 동안 후보자의 자질을 비롯해 정책 등 각각의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 활용해서 자유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자유 주제라 할지라도 상대 후보자의 비방을 계속한다거나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발언만 이어간다면 사회자가 나서서 좀 제지하겠다라는 말씀 두 후보자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질문 시간을 1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상대 후보자의 답변도 30초에서 1분씩 최소한 좀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김시욱 후보자에게 6분 동안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희 울주군에서는 민선 7기 2018년 19년도부터 이 신혼부부 이자 대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신혼부부들이 울주군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 후보님께서 이 신혼부부 이자를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현재는 2년만 신혼부부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2년을 혹시나 더 확대할 그런 고민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뭐 후보자 말씀대로 우리가 늘 울주군에 심의하다 보면 신혼 부부들이 그 2년의 터울을 지내버리고 못 받은 분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그 기간을 좀 상황 넓혀서 네. 우리 울주군의 신혼 부부들이 어떤 받지 못했던 혜택을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기간을 연장해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하려고 게 준비를 누가 합니다. 당선이 되든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는 신혼부부 대출은 신혼부부 기간을 7년으로 정해주거든요. 그럼 지금은 저희 울주군에서는 2년 안에 신청을 해야지 신혼부부로 인정을 맞습니다. 받는데 이거를 7년까지 국가처럼 늘려드려야지 이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목돈을 마련해서 집을 살 수 없는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2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데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신혼 부부에 관련된 부분을 또 2년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2년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정부의 방침이 또 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움직여야 되고 그에 대한 이자 보전에 관련된 부분도 이유를 좀 더 넓혀서
지금까지는 2%를 우리 4년 동안 지원을 했던 부분들을 2%를 애기 한 명당 더 넣으면 기본에서 4년에서 한 2년씩 넓혀서 부분이 더 지원하는 부분. 지원하는 거는 네. 울주군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혼부부 기간을 2년이 그렇죠. 아니고 기간은 아까 7년으로 말씀대로 좀 인정해서 예. 거기 동의하시는 거죠. 정부에서 우리 신혼부부들을 되면 위해서 그럼- 그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예, 예. 같이 공감해 주시면 우리 국민을 예. 위하는 일이라면 네. 뭐 그래서 여야가 어디 제안드렸습니다. 있습니까? 같이 감사합니다. 해야지. 네,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네. 이 1,000원의 급식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예. 게 좀 이 학생들이 이 아침밥을 만약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려면 몇 시쯤 등교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뭐 학생들의 어떤 네. 저거겠지만은 학생들의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면 네. 충분하게 또 학생들의 어떤 등교 시간이 조정이 되고 예를 하면은- 들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예를 들면 지금 8시 반까지 등교거든요. 네. 중고등학생 네. 대부분. 네.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8시 반까지 아이 등교하기 되게 힘들어요. 8시 반까지 가는 것도 너무 빠듯한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아침 급식을 먹기 위해서 뭐 1시간이나 40분, 50분을 먼저 당겨서 학교에 올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급식을 먹는다면 그 급식을 관리하는 선생님들도 급식 담당 선생님들도 일찍 출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전에 학교 측이라든지 교육청 측에 아니면 일선 교사들하고 한번 논의는 한번 해보신 공약인가요? 아직까지 논의는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네네. 이제 논의 안 지역 하셨습니다. 주민들하고 네. 우리 이제 학부모들하고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학부모들하고 하실 수 있을 아니 것 같고. 네. 학부모들하고 의견 조율은 네. 충분히 했고 이 저대로 너무 좋다. 네. 우리가 아침에 일찍 깨워서 밥 먹여 보내기 어렵고 힘든데 군에서 또 이런 제도를 해준다니까 참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이제 우리 김시우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화가 아침의 어떤 시간들을 조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이게 제 주도권이니까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교사들의 입장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사들을 또 전혀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아침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겠다 이러면 그리고 전혀 이런 게 논의 안 된 상황에서 공약만 약간 이 좀 선심성으로 좀 인기성으로 하신 아이고. 경향이 네. 있지 않나 아니, 싶은데 그거는 전혀 그래서 아니고. 저는 하나 대안을 제안 드리는 게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미 아침에 친환경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썹 인증받은 그런 아침에 빵이라든지 과일들을 아침에 간단하게 학교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주거든요. 만약에 이런 공약이 있었어도 아직까지 뭐 학교라든지 학부모 그 일선에 계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다 하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있습니다. 간절곶에 있는 정크 아트 아시죠? 예. 이 정크 아트 이게 지금 7년간 35억을 예.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울주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주민협의회에서 서생에 있는 원전 주민협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그럼 지역 울주군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권, 예, 상황인가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예, 해난 울주군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관여한 바는 아니고 지역 주민협의하고 의논은 했죠. 아니 의논이 아니고 울주군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관여라는 분은 어느 선까지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요건 잠깐 내리겠습니다. 예. 울주군에서 네. 2023년도에 이 문서입니다. 네. 2023년도에 울주군에서 주민협의회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네. 이 신고리 125기가 이 계속 운영으로 인해서 약 350억 가량이 350억. 울주군이 100억, 네. 이 주민협의회가 250억을 쓸 수 있도록 사업 주체가 될수록 돼 있는데 울주군에서 갑자기 협약을 바꾸자고 그래요. 그래 울주군에서 주민협의회와 한수원에 정크아트 기획 전시 35억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다면 이제까지 울주군에서는 이거 주민협의회에서 했다라고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울주군에서 이 100억을 주민협의회에 돌리는 대신 35억만큼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럼 주민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울주군에서 한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지역 경제를 우리 간절곶이 해맞이 행사 빼고는 많은 예. 어떤 관광객들이 김시욱 후보 주도권 토론 6분의 시간이 다 흘렀는데 뒤에 한 번 더 있으니까 못다한 이야기 그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순걸 후보가 이제 주도권 토론 주도를 하시겠습니다. 6분입니다. 예, 우리 이제 언론에 보도된 SNS나 이렇게 보도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김시호 후보님의 어떤 공약이 사실은 아주 뭐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놓고 해나가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고 네. 또 서로 정당을 떠나서 해야 될 아유, 어떤 감사합니다.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나름대로 또 봤으면 네. 좀 퍼주기식인도 많다.
너무 일방적으로 전액 다 무료를 하니 후보님 2천만 원도 있고 아니, 100만 원도 내 말. 있으시던데. 아니, 건주기식으로 네. 하니까 그거는 금액이 네. 한도가 있고 네. 또 최종 금액이 네. 얼마 되지 않는데 네. 여기에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 1인당 150만 원씩 네. 환원한다. 아까 김재희 씨에는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네. 거기는 인구가 네. 8만이나 또 이렇게 인구가 적고 네. 우리는 인구가 벌써 23만이 넘고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넣을 수 있는 어떤 잠재성이 참 많다. 네. 우리 KTX 역세권이라든지 범수 이밤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돼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우리 150만 원씩 이렇게 환을 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보통이 아닐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의 어떤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단순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약 3천억이 좀 넘을 건데요. 네. 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순걸 군수님께서 작성하신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시면 26년에도 800억이 남고 27년에도 800억이 예, 남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다 돼 이제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제가 다른 데서 그러니까 내가 재원을 주도권을 내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내한테. 죄송, 예, 주도권 주도권을 드리는데 내가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냐라고 여쭤봤기 때문에 그 재원의 마련은 군수님께서 아니 후보님께서 군수 시절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나왔다. 네. 그리고 저는 대형 사업 1,000억짜리, 800억짜리 100% 군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이순걸 후보님께서 군수 시절 예산을 편성한 잉여금이 이렇게 되겠다고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중기 재정 재정에 의해서 네.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나열이 돼 있고 그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후보님께서 잉여금을 아니, 여기에서 3천억을 빼버리면 네. 다른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업이 또 아니죠. 많이 희생을 받아야 될 수 아.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요, 이 후보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대형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대형 5년, 사업들을- 향후 5년에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들도 예, 대형 이제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해야 다 될 하고도 이렇게 사업들이 남는다는 있는데 거고요. 후보님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 거기에 이제 3천억을 다 투자해 버리면 제가 다른 일시불로 사업들이 3천억을 희생을 한다고 한 적이 봐야- 없는데 예. 후보님께서 그래서 이제 SNS에 아니 제가 이제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일시불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일시불로 할 것이 아니면은 매회 할 것인지 네. 뭐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네. 발표하면서 안 해놨길래 저는- 오늘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국민예산 환원제라고 했습니다. 울주군은요, 이 예산 구조가 우리 다른 구민들이 이해하실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이 원전에서 나온 지원금, 그리고 공단에서 나오는 지방소득세, 그리고 저희는 구가 아니고 자치구가 아니고 자치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도 다이렉트로 내려오고요. 심지어 저희가 1년에 담배 소비세만 해도 150억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서 모으니까 1조 6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조 6천억 되는 이 예산들을 저희가 연말에 이 결산을 할 때 간단하게 답변을 해줘야 그러니까 또 이 다른 걸 남는다고 하지. 자꾸 예. 허투루 쓰니까 예. 그런 허투루 안 쓰는 것만 아니 그래서 해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네. 그런 것만 답변 받으면 되니까. 네, 제가 예. 저는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고 후보님께서는 군수 시절에 1년에 한 800억 남겠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800억 1년에 충분히 남습니다. 그러면 국민 예산 환원제라 해가지고 결산할 때 남는 예산을 다른 대형 사업으로 쓰지 않고 남는 예산은 국민들께 근데 지역 화폐로 이제- 돌려드리겠다. 이제 김시우 이 말씀을 의원님이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가 하시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어떤 대형 사업을 없애겠다는데 대형 사업도 울주군에 꼭 필요할 때도 필요하죠. 있습니다. 대형 사업도 꼭 필요한데 네. 그거를 전면적으로 무시해 버리면 그거를 주기 위해서 환원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 아닙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피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바랍니다. 우려가- 일단 제가 주도권이 그렇게- 예,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시우 후보님 공약 중에 우리 신불창 케이블카 재추진 공론화가 되어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케이블카 사업이 네. 잘 추진되다가 정권이 바뀐 이후에 낙동강 유익청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우리 행정심판 청구까지 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오후 2시경에 공문이 발송이 돼서 이제 재검토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울주 군민뿐만 아니라 시민이 수건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네. 할 때 지금 이제 우리 당협위원장도 하시고 또 군의원도 하시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좀 더 우리 낙동강 유익시에는 인대 가서 좀 우리 케이블카 좀 되어달라고 저도 한 100% 번씩 찬성하고요. 서범수 한번 국회의원님하고 가서, 아니, 이승국 가서 군수님하고 건의를- 저희한테는 연락도 안 하시고 건의를 좀 국회의원하고 개별적으로- 군의원하고 이렇게 가셨잖아요. 아니 그래 예. 저도 개별적으로 좀 끼워주셨으면 한번 좀, 좋았을 텐데. 좀 가셔서 아쉽습니다. 그런 걸 좀 해주시면 하는데 지금 이제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지금 네. 하기에는 너무나 또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네. 그때 우리가 좀 네. 일치 단계를 해가 했고 또 우리 울주 군수 출신이 청와대에 가 있을 때 네.
좀 더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시우 후보자가 좀 역할을 했으면 이런 고통을 안 겪고 공로를 안 거쳐도 지금 정도 자원 결과가 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좀 앞으로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겁니까? 네. 뭐 이재명 정부라고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한번 대묻고 싶고요. 그때는 전략환경협회를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잖아요. 3년 동안 지금 이전까지 아무것도 안 안 해줬지만 되다가 20년 동안 안 해줬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지 낙동강 유해환경청 직원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정부가 바뀌면은 아닙니다. 그는 2002년도부터 이제까지 일괄되게 그렇게 해왔던 거고 저는 신불상 케이블카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 반대했다고 안 했고 네. 단지가 네. 공론화를 지금 한다고 하니 자, 사회자인 제가 시간을 끊는 것이 좀 아쉬울 정도로 두 분의 토론이 뜨겁습니다. 오늘 초청된 후보자가 두 분뿐이라 더 밀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김시욱 후보자가 먼저 시작을 했고 이번엔 이순걸 후보가 주도권 토론 6분 또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수호 우리 후보자님께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사모님 또 교육계에 계시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은데 네. 우리 교육 주권 회복이라든지 네. 또 교육 자립 인프라든지 또 우리 교육질 향상을 비전으로 해서 11개 세부 공약을 발표를 하셨던데 네. 여기에서 교육 주권 회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네. 교육 주권 회복도 당연히 중요하죠. 교육 주권 회복은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교육 주권 회복은 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까지 울주군은 이랬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년간 교육협력 지원 사업이 예산은 저희가 많지만 예산은 남아돌지만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10년째 거의 동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협력 사업을 교육청에서만 맡기지 말고 우리 울주군에서도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훨씬 더 늘리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교육협력 지원 사업이 29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한 10배 정도는 올려도 충분히 재정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한 290억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주권은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잘 하시리라 믿고 저희는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다른 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학습 주도하는 그런 이 사업을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 대신 행정에서 지원을 해드리되 교육청이나 선생님들께 간섭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또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교육청 예산은 정산하기가 편한데 울주군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너무 정산하기가 힘들다. 풀칠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아날로그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두텁게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하고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제 더 이상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같이 교육청과 손잡고 함께 가야 된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또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울주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언양에 울주군의 최초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 최초 도서관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울주군에서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바위 도서관하고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범서까지 와서 선바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저는 좀 발상을 전환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울주 군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면 울주군에서 전폭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사는 사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천창수 생각합니다. 교육감에게 네. 우리 울주 교육 네. 도서관을 예. 우리 울주군에 주세요. 네. 막 이제 지은 지도 한 35년 되고 해서 네. 울주군에 이관시켜주면 네, 네. 우리가 시설 잘 지어서 예. 우리가 울주 구민에게 또 우리 서울주 지역에 예.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다른 데 하나 지어주면 주시겠다 할 네. 정도로 저도 거기에 관련해 애정을 많이 그렇죠. 갖고 있었습니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네. 보니 이제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 또 많이 이제 활력이 되고 또 그것도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서부권에도 뭐 교육청에서 이제 안 넘겨주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서부 지역에 이제 도서관을 하나 또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간절곶이라든지 이런 어떤 식물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김시우 의원은 끝까지 이제 네. 이거를 보류하겠다, 네. 이거를 중단하겠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네.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한 868억을 네. 중단을 해서 이제 교육에 네. 관련된 예산을 지원을 하시겠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을 하셨는데 네. 어찌됐든 교육청의 예산이 오히려 네. 더 우리 울주군 예산보다 적립이 돼 있는 부분이 더 많은데 네. 더 많이 있는데 교육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갖고 오셔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어떤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고 오히려 그거는 그대로 또 하면서 해도 충분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라서 네. 어떤 교육청 예산은 손을 안 대고 자꾸 울주군 예산만 가지고 손을 대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는 네. 울주군수로 출마할 게 아니고 교육감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좀 더 전폭적으로 여기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네. 우리 울주군을 위해서 더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님께서는 지금 또 교육 관련된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울주군수는 교육에 교육에 관심을 관련된 두면 안 된다 이 예산도 말씀이신가요? 공모상으로 네. 이번에 저 공약에 네. 저도 상당히 많이 이어놨고 네, 네. 저도 교육에 공감하시잖아요. 교육을 하고 네, 있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는 네. 하는데 단지 우리 울주군의 어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관광에 관련된 부분 프로젝트 사업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저도 우리가 울주군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년 7월 12일 날 우리가 이제 방구천의 양각화가 세계 유네스코도 등재가 됐고 또 우리 언양읍성 부지라든지 또 우리 영남 알프스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해서 이제 관광도 하나의 어떤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자님도 이제 관광 재단을 만들려고 이제 문화관광재단을 통합해가 하려고 하는데 네. 저도 그거에 관련된 생각은 똑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재단까지 만들려고 하면 관광에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인식하게 해가는 안 된다 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절곶에 관련된 이런 답변 부분들도 조금만 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하게 해야 된다. 답변 예. 기회를 네 제가 그 대형 사업을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한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거 다 해야죠. 국민 복지를 위해서 다 해야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이 국민들 공론화되지 않고 행정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월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월되는 예산을 막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등억 알프스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500억을 들이고 지렸는데 지금 매년 거기에 적자만 20에서 30억 가량 저희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자, 바로 이어서 김시욱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 지금 저희 공공시설 적자가 1년에 얼마인지 아시죠? 한 500억입니다. 그렇죠. 이 500억이라는 거는 타 지자체에서 들으면 공공시설을 울주군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만 해도 500억이 든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어느 작은 뭐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의 거의 한 6분의 1 정도 되고 어떤 자치단체 보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500억이라면. 그런데 지금 또 저희 대형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기공식을 했습니다. 올 3월에. 이미 이왕 기공식한 거 저는 다 뭐 국민들이 원하셔서 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 적자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공공시설의 적자가 네. 지금 이제 김시욱 후보자님이 하시는 네. 말씀은 우리 군수 8대 군수가 다 저지르는 어떤 그 아니죠. 그건 공공적자라고 아니죠. 생각하시는 말씀을 그건 듣는 사람은 아닌데, 그럴 수 잠시만요. 제가 있는데 주도권이니까 잠시만요. 예. 예, 그건 아닌데 그 전 군수들이 제가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전 군수들이 너무 대형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공공시설 적자가 500억이 나는데 그래서 답변 네, 드릴게요. 후보님까지 그렇게 공공시설을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많이 하면 이 500억이 나중에는 700억, 800억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행정에서는 편성만 하면 되지만 저희는 예산 심의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엄청 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군의원들도 질타를 엄청 했었습니다. 이거 지어서 나중에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도 군의 의회에 네, 있을 때 네. 충분하게 걱정하고 그래서 했었던 제가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게 네. 이미 시작하신 사업들은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라도 우리가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그런 큰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제가 국민 예산 환원제를 했고요. 꼭 후보님 얘기 아닙니다. 그전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그전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진화 해수욕장에 해양 레퍼처 센터 몇백억 주고 들여가지고 지금 그냥 공실로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예, 울주군이니까 그것도 군비로 이렇게 지원 가능한 네, 이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안 당기겠다는 이유로 대형 사업을 해서 이 예산을 쓰자.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근데 이제 후보자님, 취지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네. 안 낭굴리기 위해서 뭐 이래 했다는 것은 그건 절대 아니고 후보자님, 그리고 왜냐면 사업을 아니, 후보자님 우리 잠시만 제가 주도권 의원님들하고 제가 전부 다- 주도권이니까 네. 제가 심의했습니다. 제가 심의했는데
국민의힘이 7분이고 민주당이 3명이라서 저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건 잘 아실 거고. 그거는 정당이 또 역으로 또 역지사지 네. 입장으로 생각하셔야지. 맞습니다. 역지사지 맞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울주 군수가 아니고 만약에 남구청장이었다면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00% 구비. 아니 그거만 한번 아니 대답해 그래서 주세요. 아니, 그거만 공공의 어떤 적자를 그러니까 제가 주도권이니까. 아니 잠깐만 나도 답변할 수 아니, 내가 아까도 그러니까 요거 충분히 제가 질문을 줬잖아. 요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청장이셨으면은 868억짜리 식물원을 계획할 수 있었느냐, 네. 아니면 또 500억짜리 야구장을 계획할 수 있었느냐, 이걸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거는 남구청장이 어떻게 868억짜리 식물원을 100% 구비를 할 수 아니요 있어요? 그게 868억짜리 그러니까- 식물을 지어야 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나 식물원에 환경들을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충분히 아니고 이해를 해주셔야 100% 되고. 군비 사업으로 네. 그걸 한다는 근데 지금 자체에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후보자님 거예요. 하시는 네. 말씀대로 100% 이제 그 지금 현재 시작은 군비지 100% 했는데 않습니까? 군비를 예. 했는데 지금 이제 문체부에 이걸 이제 또 지역 경제 발전에 관련된 예산을 또 받아오기 위해서 공모 사업에 지금 신청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를 해서 알겠습니다. 국가 공모 사업에 접근을 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만 아니고 네. 또 우리 주민협의회 예산들도 서생의 어떤 지역 경제 상권을 살린 일이라면 또 주민협의회 좀 계속비 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알겠습니다. 추가로 접목하면 되는데 충분히- 자꾸 남아 있는 돈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야 될 당위성을 네. 했고 또 의회도 심의하면서 네. 충분하게 검토했던 내용들이기 네. 때문에 자꾸 남아 있는 예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좀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꾸 뭐 대형 사업이라는데 사실 진짜 그게 현실이거든요. 울주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남구보다 예산이 2배 많으면 국민들이 2배 행복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부보다는 2배가 안 맞지요. 아이고, 거의 2배 이야기하시죠. 거의 2배 드립니다. 아이고 왜 이래?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어찌됐든 네. 요 공공시설의 적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우리 후보나 재량 지출만 예, 보면 후보자나 전화 네. 이 네.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검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좀 축소를 한다든지 뭐 특단의 조치를 우리 울주군에서 이제는 내릴 시기가 됐다. 맞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는 어떤 공공시설의 적자에 관련된 부분은 흑자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거든요. 애초부터 할 때부터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은 흑자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공공시설은 흑자를 볼 수 없는 시설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누적대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지적을 그러니까 하시는데 누적되어 왔는데 후보님까지도 누적을 시켜놓으니까 저라도 이제 더 이상 누적을 안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었고 또 네.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를 의회에 시켰을 때 그거를 막 삭감을 시켜준다든지 했으면 그리고 또 방법이 국민의힘이 7분이라서 그거는 민주당 아까도 3명밖에 없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삭감을 못했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으로 아니요. 저 7대 때도 아니요. 그렇게 또 역으로 돼 저희는 있었잖아요. 심각하게 그래서 토론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도 사실상 반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표결 가면은 다 찬성 누르셨어요. 의회에서 그래 했던 네. 것을 집행부로서 아니 근데 군수로서 방금 뭐 의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줬다 하여튼 하시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됐기 때문에 결론은 4번 하는 네.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국민의힘이 7분, 민주당이 3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의회 말씀 이왕 나왔으니까 5대5 균형을 가져야지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뭐 잘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날도 또 하나. 예. 6분, 12분. 예, 주도권 토론 한 번씩 또 나눠서 하셨고요. 너무 치열해서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두 분이 또 네. 예, 토론을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고민 속에 또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실 울주군 유권자분들에게 오늘 토론의 마무리 발언을 전하시겠습니다. 2분씩 드릴 거고요. 추첨에 따라 김시욱 후보자부터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울주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울주 행정이 멈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창의력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행정은 단순히 예산을 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도전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행정 수잔의 생각이 닫혀 있고 변화에 소극적이면 그 분위기는 공직사회 전체로 이어집니다. 공무원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만 걱정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정책과 과감한 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저 김시욱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은 전적으로 군수가 지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음껏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국민의 목소리가 행정이라는 큰 그릇에 오롯이 담기고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서 쌓여있는 예산이 국민의 삶으로 바꾸는 결과로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울주 행정 정상화입니다. 울주 행정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에서 누적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적자를 끊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멈춘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처럼 저 김시욱이 멈춘 울주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부자 되는 울주군 만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김시욱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국민의힘 이순걸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주 국민 여러분, 군수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솔깃한 말보다는 무거운 책임으로 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쉽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울주의 예산과 행정을 누가 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넓은 우리 울주의 밭을 일굴고 씨앗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우리 울주 국민들께서 그 열매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약집에 담은 울주군의 미래 100년을 위한 6가지 비전과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의 미래 100년을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모든 세대가 풍요롭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검증된 행정 전문가, 든든한 울주 군수 이순걸이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론회 중에 늘 우리 울주군 행정에 어떤 여유 자산이 또 잠자는 예산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비 사업 사고 이월 명시이월 다음 연도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우리 울주군에는 넓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어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이런 예산들이 남아 돌지 않는 그런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6.3 지방선거 우리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순걸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울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울주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UBC 울산 방송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남은 기간 정말 깨끗하고 울주 군민만을 위한 선거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UBC 뉴스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신 후에 지역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킬 적임자는 누구인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